최근 쿠팡에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 3,370만 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엄청난 사태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쿠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정보 유출 사건이 없었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보다 100배 가까이 큰 정보 유출 사건이 이미 한 번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건 바로 야후야. 야후는 한때 메일, 뉴스, 검색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보다 더 많이 써서 인터넷 제왕이라 불리던 회사였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글이 검색을 가져가고 페이스북이 사람을 가져가고 광고 시장도 하나씩 다 뺏기기 시작해. 그래도 수십억 개의 계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 시간이 지나 2013년 야후 내부 시스템에서 이상한 접근 흔적이 포착돼 누군가가 대량으로 계정 정보를 빼가고 있었고, 이때 이미 수억 개 단위의 정보가 빠져나간 상태였어. 그리고 2014년 비슷한 방식의 해킹이 한 번 더 발생해. 이 시점에서 사실상 야후 계정 대부분은 이미 털린 상태였지. 내부 보고도 있었고 보안팀의 문제 제기도 있었어. 그런데 야후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어. 지금 말하면 더 큰일 난다, 이렇게 판단한 거야. 왜? 그때 야후는 이미 회사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렇게 조용히 넘어간 야후는 2015년 공식적으로 회사 매각을 추진하게 돼. 여기서 등장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버라이즌이야. 버라이즌은 미국 3대 통신사 중 하나로 우리나라로 치면 LG, KT, SKT 정도로 보면 돼. 이러한 통신사 버라이즌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키우기 위해 약 48억 달러의 야후와 계약을 맺게 됐어. 사실상 사기였던 거지.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기업 실사에 들어가. 기업 실사는 인수합병이나 투자 같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재무 상태, 법적 리스크, 사업 구조, 기술, 보안까지 전부 확인하는 절차야. 근데 이 과정에서 야후의 내부 기록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 어라? 2013년에 해킹 흔적이 있었네? 2014년에도 또 있는데? 이때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아진 거야. 결국 2016년 야후는 더 이상 숨길 게 없게 되고 처음으로 입을 열게 돼. 사실 5억 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야후는 다시 말을 바꿔. 아니, 사실 10억 개입니다. 근데 조사하면 할수록 규모는 계속 커졌던 거야. 당시 존재하던 야후 계정 전부인 30억 개 계정에 정보가 유출되었고 안 털린 계정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유출된 정보에는 이메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그리고 보안 질문과 답변까지 전부 포함돼 있었어.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는 야후 계정 하나만 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다른 사이트 계정까지 연쇄적으로 털리는 일이 계속 벌어졌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지켜본 버라이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이런 회사를 48억 달러나 주고 사야 될까? 결국 버라이즌은 인수 조건을 다시 걸게 됐어. 야후는 벼랑 끝까지 몰린 상태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인수 금액에서 약 3억 5천만 달러를 깎고 정보 유출과 관련된 소송 비용과 책임을 야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돼. 그 이후는 예상한 그대로야. CEO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임원들은 보너스를 반납하고 전 세계에서 집단 소송이 쏟아져. 야후라는 회사는 쪼개져서 팔리고 브랜드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 정리해보자면 이거야. 야후를 무너뜨린 건 해킹 그 자체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숨긴 시간이었어. 그래서 이후 IT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교과서처럼 남아. 개인정보 유출은 언제 터졌느냐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회사의 생사를 가른다. 그럼 이제 다시 쿠팡 사건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 지금 쿠팡은 야후가 갔던 길이랑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 아니면 비슷한 타임라인을 밟고 있다고 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줘.